안녕하세요. 모두의 언어치료사 찐쌤입니다. 오늘은 실어증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좌뇌가 손상되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언어 증상이 실어증인데요. 실어증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두 가지 실어증, 브로카 실어증과 베르니케 실어증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환자분이 브로카 실어증이거나 베르니케 실어증인 보호자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 얼굴만 보고 얘기 듣기는 조금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시각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실어증 유형이 8가지 정도가 있어요. 되게 많죠. 그 8가지 유형이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은 4가지 영역을 기반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낮고 더 저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나뉘게 돼요. 그 4가지 영역이 유창성,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유창한가. 두 번째는 이해력, 청각적인 이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 번째는 따라 말하기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아니면 비교적 좀 어려우신지. 마지막으로는 이름대기 영역에서는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이 4가지 영역에 따라서 실어증 종류가 8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모든 8가지를 다루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해질 것 같아서 가장 대표적인 실어증, 브로카 실어증과 베르니케 실어증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구별되는 큰 특징은 표현이 어려운지 이해가 어려운지 두 개의 차이입니다. 표현이 특히 어려운 실어증은 브로카 실어증이고 이해력이 좀 저하되는 실어증은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실어증은 임상 현장에서 병원에서 사람들끼리 조금 더 이 환자의 언어 증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나눈 분류일 뿐 물을 자르듯이 반드시 잘라서 이 특정 영역을 뚜렷하게 보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스펙트럼 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중첩되는 증상도 있고 구분되는 증상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브로카 실어증과 베르니케 실어증의 병소, 리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해해주세요. 좌뇌예요. 좌뇌. 왼쪽 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정면을 보고 좌뇌라고 하면 이쪽 왼쪽 뇌죠. 우리 고개를 돌렸을 때 이쪽 좌뇌를 단면으로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뇌도 4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4가지 옆으로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로카 실어증은 전두엽, 즉 프론털 롭에서도 포스테리어라고 하면 약간 뒤쪽을 얘기해요. 앞부분은 안테리얼, 뒷부분은 포스테리얼이라고 합니다. 포스테리얼 쪽에서도 인피리얼, 수피리얼이 있고 인피리얼, 수피리얼은 위쪽이고 인피리얼은 아래쪽이에요. 즉 대략 이쪽. 전두엽에서도 약간 뒤쪽에서도 아래쪽. 이쪽을 우리가 브로카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이쪽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 브로카 실어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르니케 실어증. 베르니케 실어증은 주로 측두엽, 옆쪽이죠. 측두엽에서도 포스테리얼, 뒤쪽, 수피리얼, 약간 위쪽, 약간 이쪽에 베르니케 에어리어가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브로카든 베르니케든 이게 무슨 이름과 이 위치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증상을 발견한 학자의 이름이에요. 브로카 에어리어와 베르니케 에어리어가 뭐 아주 크게 떨어지진 않아 있어요. 그렇죠? 여기 다 좌뇌에 있고요.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브로카 실어증은 표현이 어렵다 해서 표현 실어증, 구강 운동을 해서 하는 말 산출이죠. 운동 실어증이라고도 하고요. 비유
유창성 실어증이라고도 합니다. 베르니케 실어증은 반대로 수용 실어증. 표현은 말 그대로 말을 산출하는 것, 수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말을 이해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수용 실어증, 이해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있어서 수용 실어증이라고도 하고, 감각 실어증이라고도 하고, 이해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유창성 실어증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특징들은 제가 실어증 하나하나 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왔다 갔다 하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먼저 이해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브로카 실어증의 이해력 같은 경우에 물론 베르니케 실어증보다는 당연히 청각적인 이해력이나 어떤 문장 독해 수준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과 똑같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길고 복잡한 문장은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력 비교적 잘 하시는 편이지만 길고 복잡한 문장은 이해가 조금 어려우십니다. 대표적으로 표현이 조금 어려우신데 발화 길이가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머뭇거림이 좀 많으시고요. 내용어보다 기능어 표현을 더 어려워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용어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도 알고 있는 명사, 동사, 형용사, 어떤 문장에서 핵심 의미를 담당하는 단어를 우리 내용어라고 하죠. 기능어 같은 경우에는 조사나 연결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소, 예를 들면 높임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제를 변화를 주는 그런 문법적인 형태소 있죠. 그걸 기능어라고 하는데 우리 브로카 실어증 환자분들은 이런 기능어를 말씀하시기가 되게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장을 산출하실 때도 내용어 위주로 말씀하시는 전보식 발화를 하시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오늘 회사에 가셨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버지 회사 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스스로 말 문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상대적으로 이해력이 좀 보존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 말 문제를 인지하고 계셔서 많이들 좀 좌절감을 느끼시고 심하게는 우울감이 많이 있으신 편입니다. 본인 스스로의 그 말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수정하고 말 문제를 고치려는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브로카 실어증 환자분들이 동반되는 증상들은 대표적으로 우측 편마비입니다. 구강 실행증이나 말 실행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브로카 실어증의 리전이 이쪽 레프트 포스테리얼 인피리얼 프론탈 로비라고 했는데요. 사실 여기를 잘 보면 아시겠지만 프라이머리 모토 콜텍스라고 해서 운동 영역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랑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혈관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편마비를 함께 동반합니다. 좌뇌 손상이기 때문에 그 대측인 오른쪽 팔이나 오른쪽 다리에 마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분들의 말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해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청각적인 이해력이나 문장 독해력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말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기가 조금 어려우십니다. 이해력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브로카 실어증 환자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치료 동기가 조금 떨어지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 문제를 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분들에게 스스로의 말 문제를 조금 인식시켜 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좀 치료 동기가 높아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표현력.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분들은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표현력은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완전히 일반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말 특성이 노력을 들이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말씀하시기는 합니다. 또 억양이나
운율 또한 아주 자연스러운데요. 하지만 의미가 없는 empty speech라고도 하는데요. 약간 비어있는 듯한 문장을 많이 산술하시는데,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는 자바라 표현이 많고 전혀 알아듣기 어려운 자곤의 형태를 많이 띠기도 합니다. 자곤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어 단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웅얼거리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뭔가 말은 하는데 말 같긴 한데 말이 아닌 이 자곤의 형태를 띠고요. 베르니케 환자분들이 많이 동반하는 증상은 오른쪽 팔이나 다리에 운동이 아닌 감각이 조금 둔화되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전반적으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로카 어페이지아 같은 경우엔 운동 실어증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해보다는 말 표현에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동반되는 장애도 주로 운동, 편마비, 오른쪽 팔이나 다리가 움직이기가 어려운 오른쪽 편마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용 실어증, 즉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청각적인 이해력이나 문해력 모두 포함됩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편이고 표현은 상대적으로 조금 보존되어 있지만 의미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운동 능력은 양호하기 때문에 동반되는 장애가 운동 편마비라기보다는 감각 쪽에 좀 저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가족이 브로카 실어증의 증상을 보인다면 표현력 위주의 연습을 많이 하시길 권유해드려요. 하지만 이해력에서도 조금 길고 복잡한 내용들은 함께 연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분의 경우 표현보다는 이해력 촉진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시길 권해드려요. 다만 표현하실 때도 조금 모니터링을 해드리면서 의미 있는 내용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로카 실어증과 베르니케 실어증, 이렇게 실어증을 나눈 것은 서로 임상 현장에서 편의상 어떤 환자의 증상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구분해 놓은 분류인 것이지 아주 절대적인 특성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실어증 증세는 발병 시기나 아니면 시기가 지남에 따라서 유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브로카 실어증이었는데 다음 병원으로 전원을 해서는 명칭 실어증으로 조금 더 호전이 될 수 있고요. 전 실어증이셨던 분이 다시 브로카 실어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유형은 얼마든지 조금씩 바뀔 수 있고 특성 또한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 연습을 하실 때 이 실어증 이름에 대해서 너무 국한할 것이 아니라 증상에 맞춘 연습을 하시길 권해드려요. 브로카 실어증이라도 이해력이 너무 떨어지시는 것 같다. 그러면 물론 치료 목표를 이해력 향상으로 초점을 두고 연습을 하실 수 있고요.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분이더라도 유난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장황하거나 의미 있는 내용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표현 위주로도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어증 유형이 총 8가지 정도가 되는데 제가 대표적인 실어증으로 2가지, 브로카 실어증과 베르니케 실어증만 언급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표현과 이해력이 모두 저하되어 있는 전 실어증이라든지 아까 4가지 말씀드린 유창성, 청각적인 이해력, 따라 말하기, 이름대기에서도 세 영역은 다 괜찮은데 이름대기만 잘 되지 않는 명칭 실어증도 있고 그 외에 언급하지 않는 실어증 유형이 더 있습니다. 제가 문의를 받은 댓글에서도 언급해 주셨던 아주 대표적인 2 실어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의 실어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추후에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조금 복잡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시 치료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더 언급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은 소통입니다.